바다 위를 떠다니는 장갑차, ACV 수륙 양용 장갑차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 최강 미 해병대의 차기 상륙 돌격 장갑차인 ACV 수륙 양용 장갑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미 해병대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수많은 임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해병다운 임무는 바로 상륙 작전이라고 할 수 있죠. 고대부터 내려온 상륙 작전은 현재까지도 요긴하게 사용되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대가 바로 해병대입니다. 상륙 작전은 적국의 주요 연안으로 침투해 적의 허리를 타격할 수 있는, 전쟁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비장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적군이 진을 치고 있는 해안가로 상륙 작전을 감행하기엔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해안가에 진을 쳐놓고 바다 연안에도 기뢰를 설치하며 선박의 접근을 막았죠. 이런 적의 저항을 뚫어내고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먼 바다에서의 함포 사격과 공중 폭격 등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다 많은 병력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상륙에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나마 엄폐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장비가 해안까지 들어올 수 있어야 했으며 해변까지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다면 더할 나위 없었죠. 그렇게 초기에는 선박 형태의 상륙함을 이용해 작전을 수행하다 차량을 물에 띄워버리는 지경까지 와버립니다. 해안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함정보다는 육지 깊숙한 곳까지 침투 가능한 차량이 안전한 상륙에 더 유리한 것은 당연했죠. 그렇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LVT라는 수륙 양용 차량을 개발해 운용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많은 상륙 작전을 경험하며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빠른 형태의 수륙 양용 차량을 개발해냈습니다. 이때 LVT P7과 AAV-7A1 등의 수륙 양용 장갑차가 등장했죠. 이후 1980년대 현대 상륙작전 개념인 초수평선 상륙작전이 등장하게 되면서 수평선 너머에서 빠르게 달려와 해안가로 상륙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해졌습니다. 기존의 수륙 양용 장갑차들은 너무 느려 수평선 너머에서 출발하면 적군들에게 매우 쉽게 발각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따라서 빠르고 안전하게 상륙할 수 있도록 방어력도 높이고 속도도 3배가량 늘리는 것을 목표로 1995년 새로운 군용 차량 개발에 착수하게 되죠. 이 개발 사업에는 미국의 군수회사인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참가하게 됩니다. 걸프전을 비롯해 먼 바다에서 상륙 작전을 많이 수행했던 미군은 장병들의 목숨을 하나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차기 상륙 장갑차에 크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새로운 차량은 진보된 수륙 양용 돌격 장갑차라는 뜻에 AAAV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너무 부르기 어렵고 난해해서 원정 전투 장갑차라는 의미의 EFV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죠. 3년이라는 개발 시간을 갖고 드디어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발된 물건은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군의 요구 조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데요. 게다가 요구 조건도 요구 조건인데 가장 문제는 4시간마다 한 번씩 고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업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고 2007년 사업을 완전히 백지화해버립니다. 이제 미국은 과연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아예 갈피를 못 잡고 있었는데요. 이후 2009년에 부임한 미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가 현재의 상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뭐라도 해오라고 명령했고 할 수 없이 지난번에 엎어졌던 EFV를 다시 검토했죠.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잡소리가 많았던 EFV는 아니나 다를까 딴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국민들도 세금 낭비라고 여론이 좋지 못했고 이것을 본 정부도 뒤늦게 사업을 중지하라고 압박을 넣습니다. 결국 국방부 장관은 사업을 엎으라고 다시 번복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미 해병대 사령관도 이런 물건은 쓸 수가 없다며 사업을 엎는 것에 동의했죠. 하지만 EFV를 취소해버리면 당장 해병대가 운용할 수 있는 장비는 노후된 AAV 상륙 장갑차 뿐이었습니다. EFV의 개발에 착수했던 1995년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상황은 모두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에 가까운 허송 세월을 보낸 뒤 2013년 다시 새롭게 차기 상륙 장갑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름은 ACV 양륙 전투 장갑차 사업입니다. 양륙이란 선박에서 땅 위로 물건 따위를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EFV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요구 성능은 같되 단가를 낮추라는 조건을 달게 됩니다.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다시 참가하지 못했고 BAE 시스템즈와 이베코 디펜스가 함께 참여했죠. 이렇게 사업에 탄력이 붙으며 수월하게 진행되자 해병대가 갑자기 사업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요. 혹시 ACV 사업이 엎어져도 하나는 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NPC라고 불리는 차량이었는데 이 차량은 강과 호수 정도는 도하할 수 있는 장갑차였죠.
상륙 작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지만 상륙한 병력들의 기동력을 올리는 용도로 적합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인 ACV와 NPC라는 들러리 하나를 개발합니다. 이번 사업도 결국 예산 문제로 꽃길만 걷진 못했습니다. 어찌어찌 반대 의견을 뚫고 추가 예산을 받아냈지만 대신 두 사업을 따로 진행하지 말고 ACV와 NPC 사업을 합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ACV에 NPC의 기동성을 추가한 통합형 ACV가 탄생했습니다. ACV의 재원을 살펴보면 전장이 8.9m, 무게가 약 30톤입니다. 승무원 3명과 무장 병력 13명, 총 16명이 탑승 가능합니다. 항속거리는 약 530km로 꽤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105km로 상당히 빠른데요. 물에서의 속력은 6노트로 약 시속 11km의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무장으로는 59경 기관총과 30mm 기관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엔진은 700마력의 6기통 엔진을 장착했죠. ACV는 차륜형 장갑차로 8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즉 탱크와 같은 궤도 바퀴가 아닌 자동차와 같은 둥근 바퀴를 8개나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지형을 가리지 않고 뛰어난 기동성을 보여주죠. 그리고 ACV는 기본적으로 수상 운행이 가능한데요. 상륙함에 수납되어 있다가 필요시 추격하여 작전을 수행하고 다시 상륙함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상에서는 빠른 기동력이 장점이지만 바다 위에서는 매우 느립니다. 약 6노트, 시속 11km의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이런 속도로는 상륙함에서 바로 나오면 상륙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대한 상륙함에서 조그마한 상륙정에 실려 해안가로 이동한 뒤 적의 총격을 맞을 수 있는 거리부터 혼자서 이동하죠. 차후 이 부분을 개선해서 스스로 먼 바다에서 빠르게 달려와 상륙할 수 있도록 개량될 전망입니다. 물 위에서 이동이 가능한 것은 매우 큰 특징이지만 그건 이전의 상륙 장갑차들도 가능하긴 했습니다. 기존의 상륙 장갑차와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방어력인데요. ACV는 기존의 상륙 장갑차에 비해 방어력이 월등해졌습니다. 지뢰 방어도 가능해 상륙 시 밟는 지뢰를 막을 수 있고 중동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급조 폭발물에 대한 방어도 가능하죠. 바닥이 V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폭발의 충격을 분산시켜 차량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차량 하단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탑승자에게 충격이 가해지고 골절과 같은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데 ACV는 이런 경우도 고려해 충격 흡수식 좌석이 장착되었습니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내부 인명 피해도 막을 수 있죠. 보통 상륙 지역에 엄청난 양의 지뢰를 매설해두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적용된 것입니다. 바닥의 방어력도 뛰어나지만 다른 부분들도 튼튼한데요. 당연히 소총탄이나 기관총탄은 쉽게 방어할 수 있기에 ACV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대구경 기관포나 대전차 무기를 가져와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상륙을 시도하면 적의 저항이 매우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장갑차 상단의 기관총을 직접 맞았다간 쉽게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단에 장착된 12.7mm 기관총과 30mm 기관포를 차량 내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해 공격할 수 있죠. 이런 원격 통제 시스템은 자연스레 승무원의 생존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ACV에는 운행에 필요한 3명의 필수 병력 외에 완전 무장한 13명의 군인이 탑승 가능하며 당연히 물자도 함께 수송할 수 있습니다. 13명의 병력이 이틀가량의 작전 동안 필요한 물자까지 전부 수송할 수 있죠. ACV에 등장한 상륙 작전에 많은 변화를 이뤘는데요. 해안가에 병력을 투입해 맨몸으로 직접 방어선을 뚫어야 하던 일반적인 상륙 작전에서 상륙함에서 출발한 ACV가 엄폐물이 많은 작전 지역에 병력을 보다 안전하게 내려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적에게 좀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방향과 동시에 아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이죠. 물 위에서는 시속 11km의 느린 속도로 주행하지만 무태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웬만한 자동차 못지않은 속도로 달려나갑니다. 이후 수월한 작전을 펼칠 수 있죠. 2017년 16대의 시제 차량을 납품받은 것으로 ACV의 운용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때 납품받은 것은 1.1 버전입니다. 앞으로 1.2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따로 상륙함이 필요 없이 스스로 먼 바다에서 달려와 바로 상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화될 예정이죠. 이렇게 제작된 1.2 버전은 2020년대에 배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1.2 버전이 등장하면 미국이 오매불망 꿈에 그리던 상륙에 최적화된 최강의 수륙 양용 장갑차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ACV 1.1의 대당 가격을 살펴보면 300만 달러에서 450만 달러로 하나로 약 34억 원에서 51억 원 정도입니다. ACV 1.2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비싸진
약 136억 원에서 16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세계 최강 미국 해병대 상륙 무기 ACV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